축이 또 호남계 3당,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이쪽이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이게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이 합쳐지는 게 되고는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뉴스를 보면 헷갈렸어요. 예, 될 겁니다. 일단 이제 입구에 들어선 것이고 출구는 이제 합의가 된 거지요. 그래서 입구에서 출구까지 거리가 문제인데요. 하하, 네. 논의를 계속 해봐야죠. 근데 손학규 대표는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네. 그 선후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청년 세력이 창당을 23일 날 하면 네. 그 당과 먼저 하고 호남과 하겠다 뭐 이런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손학규 대표랑도 계속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여지가 있죠. 예. 아니 지금 이제 사실상 그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른미래당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밖에서 보기에는 거의 와해되는 분위기예요. 예, 뭐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사실 말씀하세요. 예. 바른미래라는 참 이름이 네. 함축적인데요. 바른미래가 아니었다는 게 이제 증명된 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가서는 안 될 잘못된 미래였던 거예요. 예. 4년 전에 주권자 우리 국민들께서 개혁그룹 내에서 경쟁하는 세력으로서 네. 국민의당을 38석짜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만들어준 분이 국민인데 안철수 씨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착각하고 이것을 사설 정당으로 간주해서 끌고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제 유승민 의원과 이제 합쳐서 바른미래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그 정당이 만들어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스스로 붕괴하는 국면을 맞이해 버렸는데요. 네. 당시 이제 2년여 전에 네.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이 국민의당을 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민주평화당인 거고 네. 저희들은 이제 원래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있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이게 세 조각이 났다가 다시 지금 이제 통합 과정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보면요, 바른미래당하고 합치는 것보다 지금 이제 그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호남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탈당을 해서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과 합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거 같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예, 이제 뭐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1단계 이제 그래서 공동교섭단체가 만들어진 건데요. 네. 일단 아까 출구는 확인이 됐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통합하는 정당을 만드는데 그 통합하는 정당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것만으로는 명분이 될 수 없지요.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3+알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연말에 이제 4+1을 통해서 거의 정의당까지 해서 이제 4+1을 통해서 개혁의 입법을 해냈잖아요. 네. 선거제를 특히 선거제를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이제 4+ 중에 이제 3 호남 3당이 하나가 되면서 플러스 알파 그것은 선거제 개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4+1을 통해서 그렇게 자유한국당의 극한적인 이 저항을 뚫고 극렬한 저항을 뚫고 이걸 해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 사회의 숫자는 많은데 대표되지 않는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는 청년과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그런 두 그룹의 대표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자는 것인데 바로 이 호남 3당이 핵심이 돼서 4+1을 만들고 선거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국민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은 3+알파 특히 플러스 알파가 중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동의하시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바른미래당과 통합 논의는 계속 하고 있고 그 손학규 대표가 그 지금 참여하는 걸로 아직까지는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죠?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열려 있고 통합을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통합 논의를 해봐라 해서
박주선 의원을 통합대표로 임명을 해서 이제 새 정당이 합의문까지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손 대표가 이제 추인을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여쭤본 게 현실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탈당해가지고 합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만이 길이 아니라 그것과 손 대표 또 플러스 알파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하나는 이게 호남 정당으로서의 한계, 그러니까 지역 정당으로서의 한계 이 부분과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흩어졌다가 총선 때 다시 모여갖고 표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한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선거제 말씀드렸는데요. 예. 어렵게 선거제 1년 반 전에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혁에 당의 운명을 걸겠다고 나왔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됐잖아요, 선거제. 예. 선거제를 바꿨어요. 선거제를 바꿨으면 선거제를 바꾼 그 의도, 그 취지를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 취지를 살릴 정당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에요. 네. 결국 이 선거제를 만든 주체인 호남 3당이 그 뜻을 받들어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명분이죠. 호남 3당이 합치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은 흩어진 사람이 다시 모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구체적으로는 청년 세력인데 지금 손학규 대표는 그걸 먼저 좀 하고 호남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 청년 세력의 대표성을 확보해주는 일, 또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치적 대표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길, 이것이 통합당의 명분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가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름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요. 그거는 이제 공동 교섭단체 이름으로 민주통합 모임이라고 했는데요. 더 좋은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이름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예. 이번 총선 끝나면은 민주당하고 합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것은 다당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선거제를 그렇게 어렵게 만든 그 취지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신의 당선만을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져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대표성, 비례성, 청년 세력과 세대교체 명분을 가진 그리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마당에 그 찬물을 끼얹는 얘기고요. 청년과 소상공인 그룹이 민주당과 합친다 그러면 이 통합당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아까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당이 지금 창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랑은 여지는 없는 겁니까? 길이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이 계속 정치를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타산만으로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글쎄요, 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로드맵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제쯤 이게 좀 가셔야 될까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총선 때까지. 근데 공천이라든지 등등 이런 실무 작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21대 다음 국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 국민은 21대 국회는 제발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싸움판 국회를 극복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경쟁해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1대 국회는 반드시 선거제를 완성하고 이제 입구에 들어섰으니까요. 그리고 분권형 개헌,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21대 국회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